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어느 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버님이 겪었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느 날님. 예, 안녕하세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어느 날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아버님께서 정말 무서운 일을 또 겪었고 그때 당시에 어느 날님도 계셨잖아요. 어리긴 했지만 네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사는 곳이 좀 많이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류장이 좀 띄엄띄엄 있었고 그 버스 정류장이 한 10개 미만 정도였는데 네.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좀 자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걸어가는 일이 허다했었어요.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가려면 학교를 지나서 아파트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주공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촌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건물이 되게 좀 낮았어요. 5층 미만? 한 3층. 그래서 거기 상가도 있고 해서 이제 보통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부모 분들이 다 거기 아파트촌에 많이 사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나 어쨌든 시내를 가려면 거기 이제 기찻길이 있었는데 건널목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나서 가면 그 다음 정류장이 저희 집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 건물이 뒤쪽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 방이랑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보통은 할머니가 이제 식당하고 그러니까 마당 쪽으로는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되게 진짜 안절부절 하시면서 저한테 똑바로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네 아빠가 오늘 저녁에 어디 나간다고 하면 절대로 못 나가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이러니해서 아빠는 맨날 술 좋아하시니까 저녁에 좀 자주 나가시고 약속도 좀 많으셨거든요. 활동하시는 게 원체 많아서 어떻게 그걸 막아?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네 아빠가 어제 뭐를 봤는지 뭐 씌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잡으러 간다고 난리도 아니니까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소름 돋긴 했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순간 그 느낌은 들었어요. 진짜 아빠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휴대폰이 없어서 이제 식당에 있는 그냥 유선 전화가 왔다. 약속을 잡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빠 나 갑자기 배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좀 소중히 여기는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딸은.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배가 너무 아프다 막 나뒹굴면서 배가 너무 아파 어떻게 아픈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파 막 이러면서 막 나뒹굴고 하니까 어떻게 아픈데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계속 화장실 갔다 오고 막 화장실도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약을 줬어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아빠를 일단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아무튼 계속 연기하다가 아빠가 어디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소매를 잡았어요. 아빠 배 좀 만져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배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손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좀 해주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집에 벽시계가 있었는데 그 벽시계 시간이 한 12시 좀 지났을 때였나? 근데 그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거기 껌껌하고 이제 시골이고 이제 뭐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아빠가 어디 안 나가겠지?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20살 넘었을 때 제가 공포물을 좀 즐겨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공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좀 잘 보는 스타일인데 하루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공포물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아빠랑 저랑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불현듯 공포물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먹다가 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좀 되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하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무슨 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그날 내가 뭐 배 아프다고 아빠한테 엄청 연기하고 그날 아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할머니가 귀신 봤다고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아빠 그때 귀신 봤어?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갑자기 진짜 조용히 계시다가 안 듣는 게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얘기해줘 궁금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진짜 조용히 계시다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상상을 할 수 없다. 없는 일이니까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좀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뭘 봤는지 도대체. 그 동네에 제가 아까 전에 아파트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지인분 중에 팔이 없으신 분이 있었어요. 한쪽 팔이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왼쪽 팔이었는데 한여름에도 더운데 지퍼가 있는 잠바를 입고 다니셨는데 손이 없다 보니까 빈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가리시려고. 예. 근데 아직도 그 분의 얼굴이랑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 그분 기억나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기억난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랑 그날 술을 드셨대요. 근데 이제 술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늦고 2차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 또 좋다면서 보통은 이제 집에 와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식당이다 보니까 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이랑 술을 마시고 그때 시간이 한 12시 넘었었을 때요. 거기 아파트촌을 지나서 쓱 걸어오시는데 그 네? 건널목을 막 지나서 이렇게 걸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약간 다리도 조금 저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좀 걸음이 빠르니까 먼저 이렇게 앞질러서 가신 거예요. 막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 가는데 이분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쓱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건널목에 등 돌리고 서서 혼자서 허공에 대고 중얼중얼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장난인 줄 알고 야 이 사람아 뭐 안 오고 뭐해 빨리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혼자 허공에 대고 등 돌아서서 계속 뭐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그냥 데리고 빨리 가려고 저 사람 술 취했나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건너물 쪽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걸어갔는데 건널목에 들어서는 순간 그분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어떤 형상 두 개가 딱 나타나더래요. 밑에를 봤더니 밑에는 뭐가 없고 그러니까 하얗게 투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를 쳐다봤는데 얼굴에는 형상이 없는데 눈동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귀신은 머리가 이렇게 칭 내려져서 뭐 속옷 입거나 이렇잖아요. 하얀색 뭐 이런 거. 근데 아빠가 본 그 형상은 머리가 자석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솟구쳐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계셨어요. 앞에. 똑같았대요. 근데 아빠가 성격이 좀 대번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빠가 이제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고 그 분을 데리고 가려고 그냥 이제 내가 못 본 셈 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딱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가위에 눌린 거 마냥 이렇게 몸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조금 소름 돋으면서 너무 무서우셨대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형상이 아빠 손을 탁 잡더니 반지 내놓고 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이렇게 끼웠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셨어요. 네. 그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를 놓고 가라고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 결혼 반지라고 와이프랑 한 거 못 준다면서 막 몸부림 치고 싶은데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근데 그 손을 딱 잡았는데 그게 진짜 손목이 뜨겁다고 해야 되나? 엄청 아팠대요. 진짜 막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이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뜨겁고 느낌이 소름 돋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슬 정도로 엄청 무서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눈을 감고 스스로 주문을 거신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현실 아니야 이러면서 눈을 딱 떴대요. 떴더니 그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하고 옆에 친구분을 딱 봤는데 그분은 진짜 눈에 초점이 없고 계속 허공에다다고 대화를 하시더래요. 앞에 진짜 사람이 있는 거 마냥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하면서 그 분을 딱 낚아채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팔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그분이 소아마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팔이 좀 덜 자란 상태여서 이제 그 팔이 없는 걸로 보였던 거였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크를 쓱 내리더니 그 소아마비 손이 있잖아요. 애기 손 같이 진짜 햇볕 한 번도 안 본 어른한테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어떤 사람이랑 손 잡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돌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어쨌든 되게 오래된 지인이고 했는데 아빠도 그때 당시 그분의 소아마비인 손을 처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 진짜 맛이 갔나 보다 막 이러면서 아빠가 어떻게든 살려야지 하고 허리를 그냥 확 낚아채서 건널목을 딱 벗어나는 순간 기차가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쨌든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집에 일단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가셨는데 그때 당시 아빠가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고 아무튼 그날 둘 다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조금 기억나는 게 기찻길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신발을 보여자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동네 분위기 자체가 완전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엄청 동네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건널목에 예전에 그 아파트촌에 이제 엄마들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 그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이제 시장을 보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가는데 그 건널목에서 기차랑 그 버스랑 충돌을 해서 전원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네.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진짜 그때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누구 엄마 머리를 못 찾았다 하더라. 이게 팔이 없는데 누구 팔인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엄청 너무 끔찍한 그런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그런 일들이 계속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좀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보면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제가 학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똘비라고 하면은 친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걔가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 무슨 일 있어? 막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뭐 어제 집에 갔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빠가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진짜 혀까지 내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생각 없이 그랬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걔 어머님이 그 버스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걔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약간 뭐 이렇게 충격받으셔서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목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걔 눈에는 그 아버지가 혀를 내밀고 자기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때 걔가 그 이후로 학교 안 나왔어요. 전학을 갔는지 저는 소식조차도 못 들었고 왜냐면 부모님 두 분 다 없으시니까 뭐 일가 친정이 있는데 이사 갔거나 뭐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버스 사건 있기 전에도 그때 당시에 아빠랑 얘기할 때 아빠가 저한테 진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 안 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도 되게 친했던 따지고 보면 저희 큰아버지 딸인데 제 소꿉친구였었대요. 근데 제 기억에 걔랑 집 짓는데 보면 모래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모래 이렇게 장난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렴풋이. 근데 걔 거기 기찻길에 기차에 치여서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고 그 기찻길 TV에도 되게 유명한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귀신 보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거기 일화도 엄청 많고 해서 당시에 무슨 좀 유명한 공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방송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게 너무 생각나고 아주 좀 기괴하고 좀 섬뜩한 그런 이야기인데 한 번도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얘기할 때마다 너무 소름 돋고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통해가지고 이제 무서운 얘기 듣다가 이거는 그냥 통화해서 제보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니 제보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기찻길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보셨던 그 상황,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여자 귀신이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잘 사라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옆에 분은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빠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상이 사라졌는지 몰라도 그 옆에 분은 그냥 넉넉고 계속 침을 이렇게 흘린다고 해야 입 딱 벌리고 막 진짜 완전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셨대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눈동자에 초점이 사람이 아예 없고 입 벌리고 있는데 침 뚝뚝 흘리고 거기에서 이제 손 나오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죠.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이미 홀려있고 그분 눈에는 계속 보였겠죠? 저희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도. 아무튼 너무 기괴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귀신 안 봤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그때 아빠가 건너목 다니실 때 원래 좀 걸어서 자주 다니셨는데 그 네. 이후에는 절대 걸어서 안 다니시고 차 끌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어느 날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귀신을 보시면서 사신 적도 있다. 아, 그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귀신을 처음 보게 된 그때가 언제예요? 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야기니까 한 뭐 6년? 그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한 가지만 한번 더 가볼까요? 그때도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 얘기는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지역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지역에서 옷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동에 집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네. 원래는 제가 토름 정도에 이렇게 2층에 살았었는데 거기 신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축이면은 되게 좋을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희한하게 곰팡이가 엄청 많이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장부터 진짜 옷방까지 막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써요. 진짜 집에 딱 들어가면 진짜 곰팡이 냄새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곰팡이가 안 없어졌어요. 너무 소름 끼쳤던 거는 이사 갈 때 주인이 와서 그 제가 자는 방 침대 머리맡에 벽지를 딱 뜯었는데 거기가 다 그냥 곰팡이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집 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기분 나빴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집에 살지 말아야지 1층 되게 좋은 집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사할 때 집을 진짜 꼼꼼히 봤어요. 그때 집을 막 보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1층이었고 2층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는데 구조가 조금 특이했어요. 거기가 이제 3룸이라고 하는데 1층인데 방 2개 이렇게 안방 그리고 거실 화장실 작은 방 있으면은 옆에 복도가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은 원룸이 하나 나와요. 공간을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제가 옷가게 하다 보니까 옷도 많이 손봐야 되고 막 이래갖고 거기 작업실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집을 제가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그 집에 진짜 안방이 제 침대가 있으면 눈을 딱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이 화장실이고 옷방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트여져 있었어요. 문 같은 게 없고 그냥 딱 눈 뜨면은 옷방 화장실 이렇게 했는데 껌껌하게 불을 딱 끄면은 거기에 공간이 진짜 엄청 껌껌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때마다 조금 소름 돋아가지고 좀 혼자 있고 솔직히 맞잖아요. 집이 되게 넓다 보니까 무섭고 뭐 이러니까 거실에서 자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침대에서 자게 됐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고 있는데 불현듯 이렇게 눈을 딱 떠서 딱 보니까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 형광등에서 갑자기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는데 진짜 가히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려오는데 내가 지금 가히 눌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뭐 이렇게 자라나듯이 계속 내려오더니 제 얼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얼굴을 막 스치는데 느낌이 쌀이 빗자루 그거 아세요? 뻣뻣한 빗자루 그런 느낌의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느낌을 진짜 제 코도 자극하고 얼굴도 자극하고 느낌이 너무 소름 돋고 싫었어요. 빳빳한데 뭐 부드럽지도 않고 막 진짜 무섭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름 돋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이 진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얼굴이 진짜 쓱 나오더니 너 내가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인다고 말하면 더 나를 괴롭힐 것 같고 안 보인다고 말하면 보였으니까 대답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귀에 대고 갑자기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깨야지 하면서 막 온몸을 이렇게 비틀고 이거 가위야. 이거 난 가위 눌렸어. 난 그냥 귀신 본 거 아니고 가위 눌린 거야. 이러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다잡으면서 움직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딱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 형상이 사라지면서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위 눌린 거구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방에 눈 뜨면은 딱 옷방 보이는데 거기 딱 껌껌하다고. 근데 딱 그냥 거기를 응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있는 거 머리가 엄청 긴데 머리가 그냥 진짜 빳빳해서 머리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 발가락밖에 안 보였어요. 딱 앉아있길래 이게 지금 내가 꿈을 덜 깼나? 아직도 내가 아닌데 몸이 움직이는데?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머리카락이 진짜 저한테 뭐 이렇게 제 침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그랬는데 또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니 진짜 순식간에 그 사람이 제 몸 위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조그만한 어린아이였다고 해야 되나? 사람 등치는 아니었고 되게 조그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난 너랑 항상 같이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진짜 정말 무서웠던 거 뭐냐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 미쳤다. 이거 꿈인가?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 무섭고 소름 돋고 진짜 오줌 쌀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죽잖아. 어차피 죽으면 그냥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한테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이랬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돋으면서 고망이 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깼더니 그냥 아침이었어. 근데 그게 꿈인지 진짜 기절을 해서 일어난 건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너무 무서운 거 보일러 틀고 나갔어요. 진짜. 집이 싸늘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정말 웃겼던 거는 그 보일러를 틀어도 그 집은 진짜 너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싸늘했고 보일러가 왠지 뭐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안방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집이 차가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옷방에 있는 옷도 다 치우고 그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에도 옷 다 옮겨놓고 그냥 거실에서만 생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방에 있는 이제 화장실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는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 또 온 거 아니나 진짜 너무 급하게 그냥 끊고 막 나왔어요. 근데 문이 잠긴 거예요. 네. 화장실 문이 잠겨서 아무리 걔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바깥에 있고 진짜 사람 미치는 거죠. 진짜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꿈인가? 진짜 그때 막 맨정신이었는데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쪼그리고 앉아서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화장실 밑에 있죠. 틈에 방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빗자루 그런 빳빳한 느낌의 머리카락이. 그래서 진짜 눈물을 정말 뚝뚝 흘렸어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얘 또 왔나 보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내가 왜 화장실 여기 왔지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슥 하더니 갑자기 그때 현관문이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친구가 들어오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그게 딱 멈춰진 거예요. 근데 화장실 문을 내가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딱 열리더니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남친구 안겨고 나도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니까 남친구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말하면 또 그 귀신이 남친 같아 들러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저 이사했어요. 야, 무조건 이사 각이다, 이거. 네, 근데 아. 이사 가면서도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이사 갈 때 거기 이제 인테리어 했던 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공간 분리 해가지고 원룸이랑 이렇게 투룸으로 2개 나눠가지고 그냥 내놓으신다면서 막 진짜 공사를 엄청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나가지도 않았는데. 짐 빼는데 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저 아저씨는 이런 걸 알고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을 바꾸고 약간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나? 좀 약간 그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야, 이거는 그 집주인도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보니까. 네, 근데 거기가 약간 공터에 이런 주택촌이 있었던 동이었는데 예. 아직도 그 집 이름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근처도 안 가요. 너무 무서워서. 이사 갔을 때도 왜 약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쫓아온다 하잖아요. 나한테 네. 들러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왔을 때는 그 집에 집착하는 그런 귀신? 아, 근데 어느 날 님이 말씀하신 그 귀신, 뭐 아니면 말이라는 게 사실상 네. 너 나 보여? 이거는 시드름에서 한 5,000번 정도 나온 대사거든요. 아, 그쵸? 네. 대부분 귀신들은 나 보여? 너 나 보지? 이게 한 5,000번 정도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 집에서 나가 이것도 한 2,000번 정도 나왔던 건데 난 항상 너랑 같이 있어. 이게 좀 생소하네요. 아, 진짜 그때 지금 오. 생각해도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또 닭살이 돋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오늘 아버님이 겪은 썰, 그리고 어느 날님께서 그 집에 이사 가서 겪은 썰 2가지를 들려주셨는데, 이 2가지 다 너무나 또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저희는 기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귀신을 봤던 목격담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런 네. 이야기들 또 다음번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철도에서 아버님이 목격했던 그 당시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어느 날님께서 직접 겪었던 귀신 이야기까지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무섭고 상상이 잘 됐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들무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어느 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걸로 유명하신데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느 날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저 오랜만에 시청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어느 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벌초 갔다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예. 그 아버지의 산소를 이제 좀 뒤늦게 찾아서 벌초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입이 엄청 무겁고 자기의 어떠한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건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 아버님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드시면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이제 약간 폭행이나 폭언 이런 거를 서슴없이 하고 약간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어느 날 진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어머님이 사시는데 어머님이 사신 지역이 그러니까 자기가 연고지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포함해서 3남매를 키웠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일가 친척이라든가 지인분들이 이제 보험료, 사망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3남매랑 같이 살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어느 날 이제 얘한테 아버지가 갑자기 꿈에 계속 나온대요. 꿈에 계속 나와서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고향에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서 벌초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얘한테 계속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 친구한테. 근데 거기가 좀 경상도 끝자락이었는데 차로 제가 그때 같이 갔었는데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릴 정도 되게 엄청 좀 멀기도 하고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혼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위로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 자기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얘가. 오. 그러니까 얘가 혼자 못 가니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주말에 약속을 잡고 이제 그 경상도로 가게 된 거죠. 차를 끌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릴 정도로 되게 멀었고 거기가 이제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 시골길에 비포장에 탄이 있고 그냥 진짜 숲이 우거져 있고 딱 봐도 묘가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거는데 벌초하는 전문가분을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얘가. 그 분이 이제 온 거예요. 트럭을 네. 타고 오시더라고, 예촉이 이렇게 들고. 근데 묘지를 얘가 어디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예촉이랑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정말 신기했던 게 정말 묘지가 없을 것 같은데 길을 트는데 그 옆에가 다 묘지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의 직업 정신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묘지가 우뚝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자기 길만 터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렇게 그 묘지를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다 벌초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여기 묘지가 있다 요 정도의 표시 정도 할 만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묘지가 나왔는데 이 묘지가 맞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친구가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이게 막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한 3번 정도 묘지가 나왔을 때쯤 끝자락에 어떤 숲을 지나서 가니까 엄청 큰 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묘지가 조금 큰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묘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벌초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음식이나 술 같은 거 준비해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준비해서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벌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가 이제 근처에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이런 거 파는 거 있으면 좀 사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이제 차를 끌고 내비 찍어서 마트 아무 데나 가서 이제 사갖고 오게 됐는데 그때가 날씨가 여름이라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훨씬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 떼양볕에 있는 것보다. 이온 음료랑 벌초하는 분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사가지고 왔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더우니까. 앉아있다 보니까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약간 시골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기억이 남았던 거 다른 분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엄청 깡 마르셔가지고 지게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지게를 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땀을 엄청 많이 흘리면서 지게를 지고 걸어오는데 그 지게가 그분이 너무 마르고 왜소하다 보니까 엄청 커 보인 거예요. 제 눈에는. 너무 안 돼 보여서 제가 이온 음료를 피트병을 샀는데 그거를 하나를 드렸어요. 아우 너무 더운데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가세요 하면서 이거 드시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피트병 되게 큰 거였는데 원샷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 차갑고 되게 힘들 건데 벌컥벌컥 마시다가 고개를 젓는 건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건지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뭐를 지고 가길래 저렇게 힘드나 왜 지게를 지고 가나 싶어서 뒷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 봤더니
그분이 정말 특이하게 잡초를 가득 위에다 얹어놓고 가는데 잡초 뿌리 밑에 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면은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땅에 뿌리가 이제 붙어 있으면 그 흙을 이렇게 흔들어서 털잖아요. 뿌리에서. 근데 그게 진짜 덩어리채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괴하다. 흙을 왜 저렇게 하고 가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벌초 끝나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이제 술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아저씨가 차에서 막걸리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묘에 뿌리려고 하길래 저거 뿌리지 말라고. 왜냐면은 이게 묘가 탄탄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몇십 년 만에 나온 묘다 보니까 막걸리 냄새 때문에 멧돼지가 와서 파헤칠 수도 있으니 여기는 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가시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년에 2번 명절 때마다 자기가 미리 연락을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위치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여기 벌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을 다 이렇게 차리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한테 술 따라 드려라. 이러니까 평생 그렇게 술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 술을 따드려야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럼 너 여기 벌초하러 왜 왔냐. 어차피 이렇게 고인이고 하니까 술 따라 드려라 얘기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네가 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따랐는데 다음에 절을 2번 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 기분 좋게 이렇게 보내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끝끝내 절을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저만 절을 하고 걔는 그냥 묵념만 했는데 그날따라 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왠지.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좀 그랬던 분이니까 얘가 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날 걔가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왔다 보니까 고향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싶은데 너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난 상관없어. 어차피 고향에 왔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해야지 하면서 그 고향 친구를 만나서 셋이서 이렇게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걔가 독특하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집에서 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혼자 살면 저도 같이 가서 잘 법도 해요. 다 여자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별로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그 신랑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오랜만에 친구 만났으니까 자.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래도 되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혼자 자는 게 편하다 이러면서 저는 거기서 숙박업소에서 방을 잡고 걔네는 대리를 불러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씻고 딱 나왔는데 카톡이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딱 전화를 했는데 얘가 막 울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무슨 교통사고? 막 이랬더니 걔가 나중에 이제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보내줬는데 차가 그냥 그 사거리에 서 있어요 그냥. 근데 진짜 정면에서 신호위반 차가 와서 느닷없이 박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였는데 다행히 친구는 그렇게 많이 안 다쳤는데 같이 있었던 그 고향 친구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갔으면 저도 사고 났을 거잖아요. 좀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러면서. 더 웃겼던 거는 그 친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났는데 어쨌든 여기 오던가 자던가 하라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데리러 오기로 했다면서 자기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겁에 엄청 질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난 얘 때문에 욕까지 왔는데 처음엔 좀 화가 났거든요. 어쨌든 얘가 갔어요. 가고 저도 다음날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남동생이랑 언니가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랑 엄마랑 셋이서 그때 당시에 살았었는데 걔가 다녀온 이후로 계속 저한테 집에 와서 자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남동생이 자기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술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술만 먹고 자면 되는데 수림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싸움을 하고 이래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들 편을 드니까 너무 답답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너 누나 괴롭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걔가 너무 순한 양인 거예요, 제가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술 먹고 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저도 그게 안 믿기고. 그랬는데 걔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서 이제 걔가 그 동생을 병원을 보내고 엄마는 혼자 살라 그러고 자기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알코올 중독 센터에 들어가게 됐고 어머니도 혼자 살게 됐고 얘도 혼자 살게 됐는데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살게 되는 날 이사를 하는 날에 제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이사를 다 하고 도와주고 이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날 먹다가 친구가 그때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밖에 나가게 되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게 됐는데 어머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그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래도 애 아빠 이렇게 산소도 찾아주고 네가 이렇게 벌초돼도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꿈을 자꾸 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도 꿈을 꾼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시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지게를 지고 그 무거운 무슨 풀 같은 거 흙이랑 막 이렇게 해서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계속 걷기만 한대요.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근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때 아버지 사진이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핸드폰 앨범에 있다면서 봤는데 아저씨가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게 그럼 사람이 아니었나 하면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벌초를 하면은 아버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조금 지나서 그 남동생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제가 받게 돼요.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동생이 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었는데 진짜 알코올 중독 센터니까 술을 못 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깥에 술을 사갖고 와서 병원에서 주신 약을 술이랑 같이 먹고 약간 중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이랬는데 병원에 제가 걔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문안을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가서 얘가 보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야, 너 이렇게 젊은데 왜 이렇게 하냐. 빨리 정신 차려라. 막 이랬는데 얘가 손에 힘을 좀 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정말 간호사도 부르고 의사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꿈을 꿔요. 꿈에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꿈에서 똑같이 그 형상이랑.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아버지 왜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그냥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허리에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껴져 있고 그 줄이 이렇게 뒤로 연결돼 있어서 줄을 이렇게 봤는데 뒤에 그 친구 동생이 그 줄에 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게를 지고. 그래서 내가 야, 걔 이름 부르면서 너 여기 왜 가? 따라가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잡았는데 얘는 그냥 저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로. 그냥 묶여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놀라서 깼는데 일어났더니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죽었다는 문자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벌초를 왜 했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좀 기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가면서도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갔는데 친구는 약간 무덤덤한 표정이고 어머님은 자식을 앞세웠으니까 되게 엄청 슬프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힘내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다 내 탓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어머니 탓이냐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묘지를 찾아갔대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석만 있고 비석이 없는 그런 묘지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묘지가 친구 아버지 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의 묘지였던 거예요. 친구 아버지 묘지를 못 찾은 거죠. 말 그대로.
남의 묘지만 엄하게 벌초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런 일도 있나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묘지도 못 찾고 예. 벌초까지 다 했는데 그 아버지 묘가 아니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친구가 그날 아버지한테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묵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묵념을 할 때 아빠랑 똑같은 아들 데려가. 이렇게 계속 빌었대요. 데려가.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데려가. 이렇게 하면서 빌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들이 폭주를 하더니 계속 이제 뿌링 같은 거 하고 막 경찰도 집에 계속 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상하니까 고향에 가서 아버지 묘를 봐야겠다. 꿈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엄마는 이제 묘지를 찾으러 갔는데 그 묘지가 그 아버지 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한 사람한테 그거를 빌고 그 아들은 죽고. 정말 기괴한 일이었어요. 진짜 이거 충격적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되게 강렬히 남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도 외할머니가 갑자기 다쳐서 막 병원에 가고 막 중환자실 가고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벌초는 저희 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그 묘가 이렇게 다 있어요. 조상 네. 선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종갓집이라서.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런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대요. 그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묘지를 이장하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부모님 묘가 아니고 왜냐면 비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함부로 벌초를 모르는 묘에 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엄한 기운이 너한테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동생을 데려가려고 남의 귀신한테 그거를 또 빌었으니 그 아버지는 계속 짐을 짊어지고 계속 걸어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야. 근데 이 이후에도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밤을 새야 돼요. 아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살짝 뭐 동치났다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번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분들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긴 해요. 아버님이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잘못 가서 빈 그쪽 무덤 주인이 그랬을 것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댓글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판단을 이제 본인들이 하시. 왜냐면 저도 지금 결론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았었거든요. 장례식장 갔는데 양쪽에서 그 얘기를 각자 하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자기 남편 묘가 아니라고 막 우시고 얘는 자기가 아빠한테 얘 데리고 가라고 빌어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그게 소름 돋아서 그동안 그게 좀 가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벌초도 이제 남의 무덤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 사람. 그러니까 속으로 빌고 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빌면 안 된대요. 뭐 제사를 지내더라도 맛있게 네. 드세요 이런 말조차도 조심히 해야 되는 게 망자와 산자의 그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계가 그래서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종갓집이다 보니까 제사랑 막 이런 거 좀 많이 지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절만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약간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음식 준비할 때만 진심이면 돼요. 네, 제가 봤을 그래서 때. 이 이야기가 너무 좀 특이했다. 진짜 너무 소름 돋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를 또 들어볼 줄은 상상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과연 그 이름 모를 무덤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뭔가 그냥 동티가 나서 아버님께서 좀 그런 느낌으로 일이 그렇게 된 것일까는 어느 날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